하이! 수능 특강 확률과 통계 1단원 여러가지 순열 레벨 3입니다. 자, 1번. 길죠? 5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n개의 부채꼴로 원판을 나눈 후 이걸 이렇게 쭉쭉 나눴답니다. 이거 나눠서 뭐 할 걸까? 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1부터 n까지 자연수를 여기에 숫자를 쓸 거구나. 하나씩 모두 적는 경우의 수를 fn이라고 하자. 자, 우리는 경우의 수를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짝수를 적은 부채꼴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다.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돼? 짝수가 아닌 수, 바로 홀수를 먼저 나열한 후에 그리고 사이사이에 짝수를 끼워 넣는 방법을 생각해 주셔야겠죠. 1을 적은 부채꼴과 마지막 자연수 n을 적은 부채꼴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즉 1과 n이 이렇게 이웃하면 안 된다는 거죠. 1과 n 사이에는 반드시 다른 수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하고 예를 들어 쭉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합시다. 그때 60분의 1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야, 이거 쓰려면 우리는 더더욱이 이걸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겠네요. 자, 그러면 식으로 나타내 보자. 이 1부터 n까지의 끝수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로 나눠서 계산을 해줍시다. 왜냐? n이 짝수라면 1부터 n까지 짝수 몇 개죠? k개죠. 홀수 몇 개죠? k개입니다. 하지만 n이 홀수라면 k 플러스 1이라면 1부터 n까지 짝수의 개수 몇 개예요? k개고 홀수의 개수는 k 플러스 1개가 되기 때문에 이 개수가 달라요. 따라서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는 1부터 n까지의 수를 여기에서는 부채꼴에 적는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우리가 편하게 공부해온 방법대로 이렇게 원, 둘레에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표현해 볼게요. 일단 짝수끼리 이웃해야 되지 않으니까 홀수를 먼저 나열하자. 그지? 특히나 1이 가장 유니크한 숫자였으니까 1을 먼저 써놓는다고 하고 홀수를 나열합시다. 근데 이때 n이 짝수였으니 이 홀수들은 결코 1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나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을 두고 k개의 홀수를 이렇게 나열했다라고 해보자. 홀수 k개니까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k-1 팩토리얼 가지. 그리고 나서 짝수를 나열할까요? 자, k개의 홀수가 나열되어 있으니 이 사이사이 빈자리는 몇 개가 되죠? 역시 원둘레 나열해서 똑같이 k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k개를 k개 빈자리에 끼워 넣으면 되겠네. 근데 조심할 거, 우리 끝수를 짝수로 두셨겠죠? 그러면 이 짝수 k개 중에 누가 포함돼? n이 포함된다. n은 어디에 있으면 안 돼? 1의 왼쪽과 1의 오른쪽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n을 먼저 배치시키자. n을 배치시킬 수 있는 자리는 k개 중에 2개를 제외한 k-2개. 그러면 나머지 k-1개의 짝수들은 빈자리에 하나씩 대응시켜서 팩토리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홀수일 때 이번에도 짝수끼리는 이웃해야 되지 않으니까 1을 먼저 쓴다고 해보자. 그리고 홀수를 이렇게 주변에 나열한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끝수가 무슨 수로 존재해? 홀수로 존재해. 그러니까 끝수는 여기나 여기에 있다면 조금 문제가 돼요. 아니, 잠깐 선생님, 어차피 짝수가 다 끼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마치 얘처럼 짝수가 들어가면 이 1과 끝수 n은 절대로 이웃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요, 이거 큰일 납니다. 아까 전에 말했잖아, 홀수가 한 개 더 많다고. k 플러스 1개니까 빈자리는 총 몇 개가 돼? k 플러스 1개가 돼. 하지만 준비된 짝수는 k개죠. 즉 k 플러스 1개의 자리에 k개의 자연수를 배치하면
한 자리가 비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때 1과 n이 이웃하게 되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하기 위해 선생님은 2조차 종류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n이 1의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을 때. 두 번째, 그렇지 않을 때. 자, 그러면 아차. 1이 여기 있고 그리고 주변에 또 다른 홀수들이 이렇게 나열될 때 n은 여기나 여기에 있지 않고 뭐 다른 곳에 n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나열해 봅시다. 1과 n을 먼저 나열하는 경우 1 하나 놓고 n은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n을 놓을 수 있는 자리 2, 두 가지. 그 다음에 1과 n을 제외한 홀수 k-1개는 나열하시면 k-1 팩토리얼로 계산이 되겠죠? 이제 짝수 k개를 배치합시다. 그런데 여기엔 누군가 반드시 들어와 줘야겠죠? 누군가 하나는 여기 꼭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야, 누구 하나는 여기 들어와라. 몇 개 중에? K개 중에 하나는 여기 들어와라. 그래서 곱하기 K를 해주시고 남은 K-1개의 짝수는 남은 빈자리 K개의 빈자리에 하나씩 대응되면 되겠죠? K 플러스 1, P, K. 잘못 썼나요? 잘못 썼죠? 여기 남은 K- 여기 하나 썼으니까 남은 K-1개의 짝수는 남은 K개의 자리에 배치가 되겠지? 그래서 K, P, K-1 뭐 이렇게 돼야겠네요. 자, 이 같은 경우는요. n이 배치될 수 있는 자리는 몇 개죠? 1을 제외한 홀수 K개 중에 2개를 제외했으니까 K-2개의 자리에 배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남은 K-1개의 홀수는 그냥 서로 다른 자리에 배치가 되면 된다. 그리고 나서 짝수를 배치하자. 짝수는 뭐 여기나 여기 아무 데나 상관없이 모든 K 플러스 1개의 빈자리에 K개의 자연수를 배치하시면 된다. 따라서 n이 홀수라면 경우의 수는 얘 더하기 얘로 계산이 됩니다. 좀 길죠? 특히나 요거 K, P, K-1 얘는 K로부터 거꾸로 자연수를 몇 개? K-1개 곱하는 거죠. 원래 K개 곱하면 1까지 곱해야 되잖아. 하지만 K-1개를 곱했기 때문에 1을 제외한 2까지만 곱해야 된다. 봐라. 여기서 K-1개 곱하면 1을 곱한 거랑 뭐가 달라? 똑같죠? 결과적으로 얘는 K 팩토리얼과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간단히 써준다면 얘는 K 팩토리얼로 바꿔서 써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녀석도 같은 이유로 K 플러스 1 팩토리얼로 써줄 수가 있겠죠? 다 했다. 이제 얘가 60분의 1이 되는 n을 구해보자. n이 짝수라면 첫 번째 저 fn 플러스 1 분의 fn n이 짝수면 얘는 짝수의 개수고 얘는 홀수일 때의 개수가 되겠죠? 짝수일 때의 개수 얘를 써줍니다. k 팩토리얼부터 먼저 쓰자. k-1 팩토리얼 곱하기 k-1 팩토리얼 곱하기 k-2 나누기 칸이 될라나? 자, 얘는 n 플러스 1 얘보다 하나 큰 자연수니까 바로 얘 써주시면 되겠죠? 2 곱하기 팩토리얼 먼저 써주시면 k-1 팩토리얼 k 팩토리얼 그리고 k 더하기 k-1 팩토리얼 k 플러스 1 팩토리얼
곱하기 k-2 이렇게 돼 있겠네요. 팩토리얼 헷갈리니까 여기 팩토리얼 써줄게요. 팩토리얼 팩토리얼 이 팩토리얼 이게 60분의 1이 되도록 하는 n, 즉 k를 계산해 볼까요? 자, 약분 좀 해주셔야겠죠? 자, 약분하자. 전부 다 k-1 팩토리얼이 하나씩은 있네요. 약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k-1 팩토리얼을 약분해 준다면 요것은 k가 하나 남죠. 그리고 요것은 k 플러스 1 하나, k 하나 얘가 남네요. 따라서 전개해 주시면 얘는 2k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 k, k-2 분의 분자 k-2가 된다. 어디 한번 더 써보자. 얘 전개하시면요. 어디 보자. k제곱 마이너스 k-2에다가 k가 더 곱해지니까 k세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 2k제곱을 더해주니까 분자 싹 정리해서 k세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가 된답니다. 그리고 그게 60분의 1이 되도록 하는 k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이거 과연 찾아질까요? 네, 찾아집니다. 이거 문제를 아주 독하게 만들었어요. 곱하고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60k 마이너스 120은 k세제곱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k가 되겠고, 싹 다 이항해 오시면 k세제곱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62k 플러스 120은 0이 됩니다. 요거 인수분해 됩니다. 조립제법 써주면 1, 1, 마이너스 62, 120 6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1 6은 6 7, 6, 7에 42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20이 되죠? 따라서 얘는 k-6 k제곱 플러스 7k 마이너스 20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겠고, 여기는 인수분해가 자연수로는 되지 않죠. 따라서 만족하는 k가 나옵니다. 우리 언제일 때였었죠? n이 짝수일 때여서 문제를 풀어본 거죠? 그러니까 k가 6이면 우리의 답 n은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자, 답은 요건데요. 그래도 두 번째 상황도 그래도 일단 식으로 좀 써봐야겠죠. 두 번째, 만약에 n이 홀수라면 얘가 분자에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것을 분자에 써주면 2 곱하기 k-1 팩토리얼 k 팩토리얼 곱하기 k 더하기 k-1 팩토리얼 k 플러스 1 팩토리얼 곱하기 k-2 그리고 분모에는 얘 역수한 게 아니다. 왜? 얘보다 하나 큰 짝수는 이게 아니죠. k 자리에 1식을 더 더해서 써줘야겠죠. 얘보다 하나 큰 자연수여야 되니까. 따라서 분모에는 팩토리얼 먼저 써주시면 k 팩토리얼 곱하기 k 팩토리얼 곱하기 k-1이 되겠네요. 그리고 약분 한번 해보자. 일단 k 팩토리얼로 약분해 주시면요. 여기는 k 플러스 1 하나 남고요. k-1 팩토리얼로 약분해 주시면 여기는 k가 하나 남죠. 따라서 식 정리하면 이 식은 k 곱하기 k-1 분의 2k 그리고 얘 전개한 k제곱 마이너스 k-2 그러면 얘랑 얘 계산해서 k제곱 플러스 k-2가 되겠지? 이거 인수분해가 또 된다. k, k-1 분의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 그럼 약분되죠? 그래서 k분의 k 플러스 2가 되는데 얘는 결코 60분의 1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이 2번 같은 상황, 즉 n이 홀수일 때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구한 답 n은 12다. 아유, 엄청 기네요. 자, 2번 문제는 1번처럼 길지 않으니까 자, 빠르게 한번 봅시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서 B로의 함수. 자, 함수의 개수 세는 거예요. 일단 집합부터 표현해보자. 집합 A는요, 1, 2, 3, 4, 5, 6, 7. 집합 B는요, 1, 2, 3, 4, 5. 자, A에서 B로의 함수의 개수. 자, 조건 살펴보니까 F1 더하기 F3이 4여야 된대요. 즉, 얘랑 얘의 함수값의 합이 4다. 자, 여기서 더해서 4되는 두 수 찾으려면 1 더하기 3, 3 더하기 1 또는 2 더하기 2가 있겠죠? 그래서 종류 또 나눠서 생각해보자. (1, 2, 3, 4, 5, 6, 7) 그리고 1, 2, 3, 4, 5. 자, 보자. 1과 3의 함수값이 1과 3에 대응되는 방법. 어떻게? 이렇게 나란히 대응되거나 또는 이렇게 바꿔서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조건을 결정하는 요것만의 개수는 두 가지가 되겠고, 자, 이제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뭐야? 1과 3 외에도 치역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정하자. 어디서? 2, 4, 5 셋 중에서. 자, 셋 중에 하나 누가 될래? 정하는 경우의 수 3가지. 그럼 제가 되겠습니다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2, 4, 5, 6, 7. 남은 5개의 정의역이 1, 3, 5에 다 대응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3의 5제곱 하시면 되겠네요. 아이고, 3의 5제곱. 하면 틀리죠? 왜?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 어떻게? 5에 대응되지 않고 1과 3에만 모두가 다 대응될 때. 그때는 치역이 2개만 되는 거죠. 따라서 요거에 대응되지 않고 이 둘에만 대응되는 2의 5제곱을 제외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자, 계산하자. 얘는 6 곱하기 243 빼기 32다. 6 곱하기 어디 보자. 211인가요? 그러면 1266까지가 나오겠고. 자, 두 번째 상황은 가 조건에서 1과 3의 함수값이 둘 다 2로 대응이 될 때. 그때도 가조건 2 더하기 2는 4 만족하죠? 이때 치역의 원소가 3개이려면 남은 1, 3, 4, 5 4개 중에 2개의 원소를 더 골라야 된다. 자, 누가 될래? 정하는 경우의 수 4C2. 그러면 이렇게 4개 중에 이렇게 2개로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도 2 포함한 4랑 5 3개의 원소에 딴딴딴딴 5개의 원소가 쫘르륵 대응이 되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3의 5제곱. 이번에도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5를 제외하고 2개만 대응되면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의 5제곱을 빼주고, 마찬가지로 4에 대응되지 않고 이 2개에만 대응돼도 조건을 만족시키지가 않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을 중복해서 다 뺐지? 바로 4도 대응되지 않고 5도 대응되지 않는 상황, 바로 2에만 모든 함수값이 다 대응되는 상황. 한 가지를 얘도 빼고 얘도 뺐었죠? 따라서 2번 뺐으니까 다시 더해준다. 요거 계산 꼭 생각해 주셔야 된다. 요거 안 하면 틀려요. 자, 그래서 답 구해보시면
4C2 6 곱하기 얘는 어디 보자 243 빼기 32 빼기 32 64 더하기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6 곱하기 어디 보자 180 그러면 0 86에 48 1080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가지수와 이 가지수를 더한 값이 답이 되겠네요. 1266 더하기 1080 계산하면 6432 2346까지가 된다. 답이 여기 있죠? 자, 3번. 야, 여기는 3번이 제일 쉽다. 그림과 같이 직각이 되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6개의 교차 지점을 지나면서 B에 오도록 하래요. 자, 6개의 교차 지점 지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한번 세보자. 이렇게 찍 갔다가 이렇게 찍 갔다고 한다면 교차 지점은 몇 개가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가 되네요. 그러면 6개의 교차 지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 개의 교차 지점을 제외하는 짠 요것과 같은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니? 자,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기 위해서 가로 이동 하나, 둘, 셋, 넷 사선 이동 하나, 세로 이동 하나, 둘 요걸 사용해서 지나가면 B에 도착하는 어떻게? 6개의 교차점을 지나서 도착하는 경로의 수가 나온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가로 이동 4개와 사선 이동 하나, 그리고 세로 이동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왜? 그렇다면 여기서 일로 가는 지도가 생기겠죠? 그래서 총 7팩토리얼 나누기 중복되는 4개 4팩토리얼 중복되는 2개 2팩토리얼을 계산하시면 답이 된다. 자, 답 얼마니? 요 정도는 105로 계산이 되겠죠? 3번이 제일 쉽네요. 빠이.